그래서 바로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사님께서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MZ 세대에서 얘기하는 겁니까? 예, 네. 그렇죠. 아, 네. 뭐 MZ 세대라 그래가지고 특별한 신인류는 아니죠.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평범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떻게 보면 조카고 그다음에 우리 가족들이고 다 이런 정도의 나이대고요. 일반적으로 선사들이 느끼는 부분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MZ세대 회계사들의 특징은 인터넷이라든지 SNS 등 이런 사회와의 연결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또한 기성세대에 비해서 우리 아까 정 학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워라밸을 중시하고 또 어떻게 보면 급여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또 휴가보장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본인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면은 좀 과감성, 의지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도 옛날에 어떤 그 다른 과거에 비해서는 트렌드가 그 정도로 변화가 있지 경향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또 이에 따라 가지고 중장년층 관리급과 그다음에 초급 MZ세대 회계사 간에 한 20, 30년 정도의 그 나이 차가 있고 가치관과 그다음에 사고방식에서 갈등 구조도 상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선박이 한 20명 정도 생활하는 공간이라고 하면 초급 회계사는 개인적인 가치관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어떤 기존 승선자들을 꼰대라고 생각하거나 답답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또 그 반면에 대다수의 승조원들은 한 명의 MZ세대 초급 회계사가 19명의 그들이 말하는 9세대를 맞추는 것이 어쩌다 보면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렇게도 또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서로 세대 차이가 나는 그 사람들도 누구에게는 아버지고 삼촌이고 형 누나이고 누구에게는 아들, 딸, 조카, 동생일 것이기 때문에 어떤 서로 나름대로의 그런 다름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필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MZ세대라든지 이런 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예. 어떻게 보면 상호적인 공감, 서로의 21세기 가장 큰 지능이라는 게 공감 능력이라 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이 가장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말씀 중에 그 휴가 보장 제도. 예. 그러니까 이제 너무 장기 승선을 하다 보면 이직률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직업 회피감도 높아지고 뭐 이러기 때문에 선주단체에서는 여러 가지 제도의 도입을 통해서 어떤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 같은데요. 휴가 보장 제도는 어떻게 좀 준비를 하고 계신 겁니까? 네, 사실 가장 이제 중요한 그런 복지 정책 중에 하나가 그 휴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일반적으로는 그 뭐 법적으로는 8개월 승선하고 4개월 이내에 휴가를 줘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현재 외양 상선의 경우에는 약 한 6개월 정도 승선하고 한 2, 3개월 휴가를 가는 이런 체계입니다. 예.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21세기에는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를 서로 노사 간에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국 선원들의 특히 이제 회계사들 부원은 다 포함입니다. 한국 선원들에 대한 그런 복지 정책을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그다음에 논의하고 그 휴가인을 줄여갈 수 있는 협의를 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휴가 기간을 늘려가는 거죠. 예, 승선 기간을 줄이고 예. 승선 기간 휴가 줄이고 기간을 휴가 기간을 늘려가는. 네. 제가 조금 더 부원 설명 예. 드려도 예. 되겠습니까? 해주십시오. 예. 이 제가 드린 말씀이 자칫 이제 오해를 조금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데 어느 면에서는 이게 국가가 정책적으로 선언을 육성해왔다는 거는 우리나라의 그 어떤 공급 구조가 국가의 어떤 의존적이다 보니까 국가의 이렇게 정책이 변하면은 금방 쓰러져 버리는 예. 이런 어떤 구조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제가 공급하고 어떤 수요의 이런 측면에서 밸런스를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 선주 측에서 어떤 선주 단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해운 기반의 어떤 정책의 방향이랄지 예. 이 국가가 생각하는 국가의 어떤 제도적인 방향 이 부분들이 어떤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나라 선원 육성이 이루어져 나갈 때 비로소 이런 정책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
예. 어떤 불균형의 문제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알겠습니다. 좀 예. 추가를 드리면요. 네. 어떻게 국가계의 문제와 그 다음에 산업계로 놔둔 방위만 산업계에서 알아서 이제 개별적으로 했던 거를 가장 비근한 예로 보여주는 게 일본하고 한국인 것 같습니다. 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다 개방을 했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한 외항상선만 해도 2,500척이 넘는 세계에서 지금 원투를 가는 가장 큰 해운 국가가 됐습니다. 예. 상선대 규모로 봤을 때. 예. 그런데 그 반면에 거기에 승선하는 한국인 그 자국선은 일본 선원들은 예. 한 2천여 명에 불과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었습니다. 2,200명. 예. 그러면은 결국은 자국 회계사라든지 선원들에 대해서는 카보타지 내항으로만 끝냈습니다. 거기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산업에서는 내가 오늘의 그 생존을 위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이런 쪽에서 몰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될 겁니다. 어떤 위기 상황에서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양성을 했고 그다음에 국가 인력을 같이 키운다는 이런 공감한다는 내용에서 산업계도 거기에 기여를 하고 그다음에 정부도 인력을 양성하는 데 기초적인 것들을 다 제공을 했고 예. 이랬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런 만큼 선대는 가지 못할지언정 예. 한국 선원들은 자국 선원들 일본보다도 훨씬 많이 지키고 있지 않겠느냐 예.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국가의 역할 그다음에 선주의 역할 이런 것들 그다음에 노동자의 역할 다 골고루 충분히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 학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이제 너무 이제 국가에 의존적으로 이런 인력을 육성해 온 것 아니냐 그러한 우려를 말씀해 주셨고 이것에 반해서 이제 뭐 해운 산업계는 ESG 경영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또 접근을 하고 있고 이제 그것이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좀 이렇게 우회적으로 자꾸 이게 표현을 해주시는데 제가 그냥 물어볼게요. 네. 우리 해운협회 이사님께서는 한국 선원 육성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주 그냥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우리의 그 인력은 우리가 어느 정도의 그 뭐랄까요 자국 시장은 꼭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네. 우리가 그 HMM이 그 다시 그 한진해운 이후에 사태 이후에 HMM을 국가에서 키웠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 않았을 때 우리 물류가 얼마만큼 위협을 가졌겠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력도 경쟁할 수 있을 정도의 어느 규모가 어느 정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예. 충분히 가져가야지만 내수 그다음에 외부에 대한 외세에 대한 거에 휘둘리지 않겠다 예.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또 일본 사례를 들어주신 거죠?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일본 사례가 꼭 잘못됐다 예. 그다음에 잘됐다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다만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 것도 같이 가져가야 되는 그러니까 해외의 사례가 그게 좋은 측면이든 나쁜 측면이든 반면교사를 삼든 우리가 충분히 그런 사례들을 검토하면서 우리 나름대로의 우리 국가의 그 분단 현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들을 보면서 나름대로 정책을 별도로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 학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이철중 이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그 MZ 세대가 갖고 있는 이런 이직률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MZ 세대의 특징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교육기관에서 그러면 회계 교육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패러다임은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김 학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말씀하셨던 뭐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MZ세대의 특징과 관련된 또 회계 인력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부분들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지금 고민스러운 부분 중에 한 부분들인데요. 앞에서 이철중 이사님께서 MZ세대의 이제 특징에 대한 부분들 아주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특히 이제 아시다시피 불안한 미래보다는 당장의 행복에 또 집중을 하면서 워라밸도 중시하는 그러다 보니까 기존 기성세대하고는 세대 차이나 사고방식의 차이가 굉장히 존재하고요. 학교적 측면에서 보면은
교수급 중장년층과 학생 간의 세대 차이와 사고방식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는 뭐 이런 부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뭐 나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우스갯소리로 심지어 초급 학년도 그 1학년들 같은 경우는 4학년 보고 세대 차이 난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다 보면은 서로에 대한 뭐 존중에 대한 부분들도 소통에 대한 부분들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여기서 핵심은 굉장히 이제 연결에 대한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들, 수평적인 관계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 투명, 공정 세대라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잘 우리가 인식하고 좀 접근을 해야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뭐 초연결 사회에 대한 부분들, 인터넷과 모바일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들이 익숙한 이 MZ세대의 특징들을 우리가 활용을 좀 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향후 자율운항 선박에 대한 부분들, 이제 4차 산업혁명에 통한 변화에 대한 부분들은 거슬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꼭 필요한 유형의 핵이사는 있어야 된다고 보여진다면은 이것을 아우를 수 있는 통섭형 핵이사 교육 체제로의 전환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한 개입니다. 그래서 우선 선제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항해 융합, 기관 같은 경우에도 융합적 관점에서 접근을 좀 많이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IoT 교육에 대한 기초 교육들 하는 부분들을 교육 과정에 조금씩 도입을 하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도 뭐 빅데이터라든지 사이버 보안 플랫폼에 대한 부분들도 접목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점진적으로 융합적 관점에서 핵이 전문 인력들도 교육 체계에 대한 점진적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준비하고 시행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MZ세대 특징을 말해주셨어요. 그 불안한 미래, 워라밸, 사고방식의 차이, 학생들 사이에서도 세대 차이를 느낀다. 그 다음에 특징적으로 이제 투명, 공정한 세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핵이 교육 과목으로서 이제 항해 융합, 기관 융합, 이런 기술적 측면에서 이러한 지식을 습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그 우리가 본래 논의하고자 했던, 그러면 혹시 우리 학교에서는 이러한 그 사고방식의 차이, 워라밸을 중시하는 측면, 그다음에 중장년층을 이해하는 관점, 뭐 이런 것에 대한 교육 활동은 혹시 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실은 이 교수님들을 대상으로 한 MZ세대의 이해에 대한 부분들을 교수학습법에 녹여내려고 하는 노력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세대가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한 부분들을 말로서 또 사례로서 설명을 드리고 보여드리면 굉장히 또 놀라워하시기도 하고 또 이해의 폭이 또 넓어지면서 실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수업에 적용시키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에 대한 부분들도 딱딱하게 접근하면은 굉장히 지루해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뭐 메타버스 안에 세계를 구축해가지고 비교과식으로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조금 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효과가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접목들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그 세대 갈등과 관련된, 그다음에 MZ 세대 특징과 관련된 학습은 이제 교수님들을 대상으로 그죠? 네. 또 이렇게 학습을 또 시켜주고 계시고 학생들은 비교과 프로그램 형태로 접근하고 계시고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기존 핵이 전승 방식의 어떤 그 문제점, 그다음 세대 특징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좀 특별히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정학자님께서. 대학에서 한 20여 년간 이렇게 교편을 잡아오면서 제 자신이 어떤 생각하는 방식이나 그 학생들을 가리키는 방식이 고착화되어 간다라는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물론 이제 김진권 학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학에서는 교수학습 지원센터를 통해 갖고 교수의 역량을 강화하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을 갖다가 환류를 통해 갖고
우리 학생들에게 보다 올바른 그런 시대에 맞는 교육을 시키기 위한 학생들과 소통하는 그런 교육을 하기 위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20여 년간 또는 학생들과의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 세대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라는 것도 교육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고민이 됩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제 해기사 교육 관점에서 보면은 저 자신도 해기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과거에 제가 대학 시절에 느꼈던 해기사로서의 자부심, 상선사관으로서의 이렇게 자부심 같은 게 그대로 뭐 남아 있다라기보다도 항상 이 머릿속에는 남아 있습니다. 예. 그런 어떤 대학에서의 교육이 아직도 남아서 제 자신의 그 생활을 갖다가 습관화, 관습화를 이렇게 시키고 있는데 그 이면을 살펴보면은 선후배 간의 어떤 위계 질서랄지 또 다른 측면에서 상선사관의 어떤 리더십을 강조를 하는 이것만이 선박에서 해기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거는 해기사로서의 직무로서의 가져야 된 굉장히 큰 부분이다. 그런 부분을 학생들한테 교육하는데 내세우고 그렇지만은 오늘날의 그 학생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왜 내가 이렇게 따라야 되지? 예. 왜 내가 이런 승선생활관에 엄격한 규율을 따라야지 하는 데 대한 공감이 형성이 되지를 않습니다. 예. MZ세대에서 나타나는 특징 하나가 자신이 중요한 일을 맡았다. 자신이 사회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오늘날의 세대는 오히려 더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MZ세대가 이루는 세대 간의 이런 갭 자체를 메꾸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이면 속에서 MZ세대가 가진 장점들을 갖다가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관점에서의 어떤 교육기관에서 노력이 수반된다면은 예.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금까지 해온 해기전승 이런 방식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좀 해결할 수 있는 실타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정학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상선사관으로서의 자부심, 그거는 어떤 자부심이죠, 혹시? 그 젊은 시절에 돌아가면은 그 대학 시절에 이렇게 낭만이랄지 추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 그 해양대학은 좀 독특한 그런 낭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은 어떤 추억일 수가 있는데 내가 제복을 입고 거리를 다녔을 때 이 느낄 수 있는 어떤 자긍심이랄지 예.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머릿속에 자리 잡으면서 상선사관이라는 이런 교육을 학교에서도 강조를 했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는 지금 교육자의 입장이 된 저로서는 이것을 상선사관의 하나의 리더십으로서 해기사들이 가져가야 된다. 예. 이런 표현을 지속적으로 하고 싶고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학습을 시킬 건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왔던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 엄격한 규율 이런 것에 대해서 공감을 형성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선내에서 활동은 아무래도 직위체계라든지 안전 문제로 인해서 직위체계가 엄격한 것으로 알고 있고 뭐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학내에서도 이제 그러한 규율을 적용해서 이제 우리 생활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마치 그 군사학교처럼 그죠? 예. 이제 그것이 이제 현재 세대로서는 이제 공감을 얻지 못하다 이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제 그러한 그 사관으로서의 자부심,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자신이 하는 역할이 꼭 필요하고 가치 있는 역할이다. 라는 그런 자존감을 고취시키는 이런 또 활동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이렇게 해왔고 현재 지금 이런 모습인데 그럼 해양 선진국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해양 선진국 뭐 영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뭐 노르웨이 뭐 이런
국가들이 이제 아마 대표적일 겁니다. 일본 이야기는 많이 하셨고 그러한 나라들의 핵이 전승 방식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핵이 전승 방식에 대해서 우리 이사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네, 뭐 다른 대부분의 선진 국가들과 좀 다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MSP라 그러나요? 국가 그 안보 계획에 따라 가지고 별도로 이제 그 선원비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자기 카보타지에 미국은 뭐 그 연합만 다녀도 그 대항을 다니는 정도의 거리가 되니까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카보타지를 가지고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선원비까지 다 지원해서 미국 국적 선원들이 상선을 주로 내항 상선을 유지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어떻게 보면 공통적인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 부분이. 예. 그래서 불충분한 그 예비 인력, 그다음에 장기 승선을 지속적으로 유도하는 등의 해기 인력 관리, 그다음에 의무복무의 종료 후에 승선자가 급격히 감소하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등선 예비 구역에 대한 이런 의존하는 공급 이슈, 이런 해기 인력의 질보다 양에 집착하는 것이 기존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해기 전승 방식이었고 그게 예. 이제 문제점이라고 아까 정 학자님도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반면에 대부분의 해운 선진국들은 병역 부분을 제외하면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대체적으로 유럽 선진국들은 그 어떤 사례를 본다 그러면은 소득세 감면, 그 다음에 또 감면 또는 면제, 그 다음에 교육훈련, 교육훈련비에 대한 보조, 그 다음에 배승 요건의 완화, 그리고 사회보험료 지원, 그다음에 귀국비 보조, 자국선언 고용 시에 임금 보조 이런 대부분의 유사한 지원 정책이 거의 대부분이 비슷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승선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그 척당 자국선언에 대한 배승 요건은 어떻게 불가피하게 완화되었고 매우 제한적으로 해기 전승을 유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여집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해운 기업의 그 조세 제도와 연계한 예. 그런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특별히 이제 법인세를 일반 기업들이 이제 납부를 해야 되는데 예. 그거를 대신해서 그 톤세 제도를 해운 기업에 적용하고 그 톤세 제도를 이용하는 해운 기업들은 자국선언에 대한 고연 정책과 연계하는 예. 그런 정책들을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병역 제도를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제가 2009년도 말에 그 코로나가 이제 대유행이 되기 전에 일본을 방문해가지고 한일 간에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 그때 선원 이슈를 논의를 했었는데 저는 한국 상선대의 2배에 달하는 그런 내수 시장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해운 조선을 부러워했었고요. 예. 일본 선주들은 자국선언의 비중을 유지하고 해계 전승을 해나가고 있는 우리나라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원인의 하나가 무엇이냐 이렇게 따져봤을 때 어떻게 남북에 대한 분단과 그에 따른 대체복무 제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대체복무의 이슈를 어떻게 뛰어넘는 이런 미래 비전을 가져야지만 우리가 지금 이 난국을 좀 헤쳐나갈 수 있지 않겠나 예. 하는 생각을 그때 가지게 됐었습니다. 예. 요약을 한다면 이제 외국의 이런 제도들이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지원 제도나 고용정책 제도와 특별히 다르지 않았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고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의 대체복무 제도를 좀 부러워하는 편이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말씀 중에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문제점 식별을 쭉 해주셨고 이와 더불어 이제 개선책에 대해서 쭉 이렇게 한 번씩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연스럽게 그러하면 이러한 그 해기 전승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개선 대책도 있을 것이고 뭐 교육기관 측면에서 대책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또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교육기관, 그 다음에 노조, 기업, 그 다음에 정부. 저도 이제 이 회사 정책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여태까지 나와 있는 논문이나 보고서를 이렇게 쭉 봐왔는데 주로 이제 정부가 해야 할 역할, 제도적 측면에서의 언급을 위주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정부만 이 일에 개입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될 문제인가 하는 그런 의문점이 들더군요.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그 각 산업계라든지 노조 단체라든지 그 다음에 교육기관이라든지 분명히 역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역할론적 측면에서 전반적인 개선 대책에 대해서 우리 한번 양희목 상무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